식별은 뭐라고 하나요? 식별은 이제 야생조류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를 식별이라고 합니다. 예, 야생조류. 예, 이름을 알아내는 거를 이제 식별, 예, 그 종에 대한 이름을 알아내는 거 식별이라고 하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형태나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소리, 그 다음에 새가 남긴 흔적, 뭐 이제 배설물이라든가, 그 다음에 큰 이제 먹은 흔적, 그 다음에 발자국, 깃털 이런 것들로 이제 동정을 하는데 배설물로도 이제 동정이 가능합니다. 근데 이제 어느 종인지는 잘 모르고 뭐 올인지, 기럭인지, 뭐 꿩인지 이런 정도로 이제 압니다. 그리고 이제 먹은 흔적, 그 다음에 이제 발자국, 뭐 발자국에 이제 뭐 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찍히고요. 뭐 도유 같은 건 없으니까 발자국만 딱딱 찍히고 그런 식으로. 그다음 깃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되는 깃털이 보이면 예, 이제 그거를 이제 동정을 합니다.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맷비둘기 같은 경우가 찬미한테 많이 잡아먹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맷비둘기 깃털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. 예, 그런 걸로 이제 동정을 하고, 예, 먹은 흔적들, 고양이도 이제 새들 잡아먹고 깃털은 안 먹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떨어진 걸로 아, 이 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조류상조사는 이제 그 어떤 서식지에서 이제 새 종류, 예, 그 다음에 개체수가 얼마큼 되는지,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변화가, 조류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. 편차가 되게 심해요.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,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통해서 이제 여름에는 얘가 이렇게 온다. 예,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여름에 제비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. 아, 관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누락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얘네도 없네라고 하면 그건 오류가 될 수 있거든요. 왜 그러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볼 수도 있고, 아니면 걔네들이 내 눈에 안 나타나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횟수를 많이 늘리던가, 아니면 이제 계절별 변화로 해서 장기간에 계속 장기전으로 해서 10년마다 이 종 여기 시은 갯골에 뭐 이제 10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한 150종이 있더라.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가야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왜 얘네들 관찰이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것들 이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, 그 다음에 새와 이제 다른 개체, 뭐 이제 곤충이라든가, 아니면 뭐 식생이 이제 있다가 없다든가, 그러면 이제 그런 관계에 따라서 새가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많아지거나. 그러니까 뭐 소나무를 조림을 하잖아요. 그러면 진박새 같은 경우 좀 잘 보기가 어려워요. 얘가 살림성이기 때문에 좀 위로 올라가거든요. 근데 소나무를 식재를 해버리면 걔네들이 통과할 때마다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해요. 뭐 한 10월 달이나 아니면 뭐 한 4월, 5월 달에 번식하기 전에 거기서 먹이 활동하고 이동을 하거든요. 왜 그러면 소나무에 그 솔씨나 아니면 솔씨에 붙어있는 그 벌레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잡아먹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어요. 새들도 종자나 식물 아무거나 먹는 거 아닙니다.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잡식성도 있긴 하지만 좋아하는 게 있어요. 특히나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식재를 한다든가 이러면 걔네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. 새들은 먹이가 있으면 항상 거기에 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먹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류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도감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, 그래서 이제 새소리도 이제 녹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동정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새를 식별하는 합니다.